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하는 윤석열 정부.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 이렇게 대놓고 친일을 표방한 정부가 있었나 싶은데요.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인지 착각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최근 들어 더 노골화되고 있는 친일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기 위해 더 나아가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무리수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치적, 자신의 업적을 위한 일이었던 거죠.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매국노와 뭐가 다릅니까?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외교부는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일본의 가려운 것을 대신 긁어주겠다라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이 역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일단 한국의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 위주로 재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당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들은 적이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은 것으로 치자는 것입니까? 진정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사과는 한 것으로 치고 책임은 우리 기업이 지라니 황당무계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피해자들은 한국 기업이 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들이 진정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바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일본 기업의 편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가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일본의 입장이 아닌 우리 국민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기업에 대신 변제를 강요하는 친일적 행태를 당장 멈추고 피해자분들이 요구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일본 대신 우리가 배상금을 내주는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행사는 급하게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을 대신해 우리가 먼저 배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주체인 일본을 배제하고 배상의 주체만을 한국의 기업이 대신하겠다는 상상을 초월한 대안을 제시한 건데요. 이유가 너무 옹색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을 대상으로 사과도 배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나마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굴욕적이기까지 한 이런 결정을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동의할까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일본이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정부가 마련한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할머니가 수재민입니까? 불우이웃입니까? 그 금액은 부차적인 문제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죠. 우리들 선조의 피해 대가라는 것이 이건가? 하나마나한 짓거리 하지 말라는 등의 험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피해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토론회는 급하게 끝났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12일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정부안을 확정해 피해자들을 일일이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본 가해 기업의 직접적인 사과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온 상황에서 이런 정부안을 공식화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대놓고 친일 행각을 벌이는 윤석열 정부,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 8일 동안 아랍에미레이트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새해 첫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라카 원전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스위스로 이동을 해서는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개망신과 개쪽을 당하면서도 해외여행이 그렇게 좋은 모양입니다.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려 해외 외교랍시고 관광 투어로 나가는 걸까요? 또 물론 부인인 김건희 씨도 동반해서 관광 투어를 즐기겠지만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번 관광 투어도 김건희 씨가 짠 계획일 수도 있을 텐데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런데 목적지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가 그 목적지입니다.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 목적은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UAE와 스위스 방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 국빈오찬과 대다수의 양해각서 체결이 주요 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과연 어떤 성과를 만들어 올까요? 제발 혈세 낭비로 끝나는 글로벌 호구 외교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통큰 결단. 네, 국익을 위한 통큰 결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국익에 해롭다 MBC가 전용기 타는 건 그래서 헌법 수호의 일환으로 네. 못하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헌법 수호 더 이상 안 합니까 이제? 예, 헌법은 가끔씩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인 거죠. 예.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헌법 수호하기 위해서 탑승 거부했다가 국익을 위해서 통금 결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수호는 어떻게 되고? 대통령실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 하나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말이. 자 어쨌든 타게 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이번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에 MBC 기자의 탑승을 허용키로 했다는 건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대통령실은 통큰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2일 저녁 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 허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출입기자단도 동행합니다. 전용기 탑승을 비롯한 모든 순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태워주는 것도 허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공짜로 탑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언론사라면 당연한 권리인 거죠.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MBC 출입기자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아니 전 세계가 이 사실에 주목하며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9월 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해 국익을 해쳤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이 제시한 주된 탑승 불허 사유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시 들어봐도 그 발언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서 출입기자단의 취재 기회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그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고 좌석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윤석열 왕국이 되어버렸을까요?